서명자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갑자기 여기에 계약에 서명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중재 조항에 해당 조항을 우리가 법원에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판례의 핵심이죠. 조금은 이제 어려운 내용이에요. 판례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죠? 뭐 예스 했잖아요. 두 개 가능하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콜롬비아 중재법이라는 것은 자 중재를 그죠? 중재를 하도록 우리가 강한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중재라는 것은 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다. 야,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뭘? 그래서 중재는 계약이죠. 그래서 일방이 우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 분쟁을 그죠? 중재를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그죠?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우리가 강행할 수 없는 거죠. 벌써 첫 번째 이슈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이슈.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나타난 주제를 적어야 되겠다. 자, 컨트롤이라는 뭘까요? 컨트롤이 뭘까요? 이 아비트레이션은 뭘까요? 아비트레이션이 바로 컨트롤이래요. 아비트레이션 컨트롤이죠. 왜냐하면 두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항을 우리가 협의해서 넣을 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뭘까요? 두 사람의 당사자 간의 문제, 계약의 문제죠. 계약의 문제. 중재도 결국은 나중에 중재라는 게 계약이 돼서 이제 법원에 가서 중재위원회에서 우리가 그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별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중재라는 것은 계약이다. 그럼 우리가 주장할 건 뭘까요? 이 계약은 자 웨스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중재 넣은 것도 없고 그런데 사기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린 당신하고 ST하고 우리가 중재 조항을 넣다고 얘기했던 적도 없고 그 주장을 우리가 첫 번째다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나온 거죠. 이런 문제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쓰면 되죠. 이 문제가 눈에 딱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뭐 이제 이웃 나라죠. 이웃 주네요. 이웃 주의 그 법원에서는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소위 그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중재의 중재 서명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강제 그죠? 이 조항을 강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하고 있다는 뜻이죠? not signatory. 그러니까 중재 signatory가 non signatory 그러니까 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허락하는데 그죠? 주저하지 않는다. 허락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스터 스테이트니까 뭐 이게 뭐 DC라든지 뉴욕시티인지 모르겠어요. 뉴욕주의 코트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웃주의 그 법리적 내용을 보게 되면 하여튼 금반원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뭐 그죠? non signatory가 그죠? signatory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칙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뭘 근거로 하고 있죠? 자 서명자라는 게 signatory가 자 허락되지 않으면 말아야 된다. 피하는데 이러한 중재 소송을 피하는데 허락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 자, 중재하기로 약조를 한 그죠? 형태의 소송이죠. 이 중재 소송을 우리가 피하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됐다, 진짜.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이러한 비서명자가 중재하기로, 그러한 소송을 중재하기로 단순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도록 하면 안 됐다 뜻이죠. 따라서 이 법원들은 뭘까요? 뭐라고 단식했냐면, 자, non-signatory도 비서명자도 당연하게 서명자한테 우리가 중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에 이 비서명자가 중재하기로 하는 소송 자체가 소위 이러한 중재 조항과 관련된 계약과 얽혀 있는 경우. 벌써 이렇게 하나 나왔잖아요. 자, 하나는 이제 벌써 이제 이게 나왔죠. 계약이 이제 아비트레이션 이제 컨트랙이다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소위 인터트와인 된 경우, 서로 중첩되고 얽혀 있는 경우, 그죠? 이게 두 번 나왔죠. 이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non-signatory가 non-signatory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여기 요거죠. 이번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non-signatory가 non-signatory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에스타플 있죠. 에스타플이라는 건 뭘까요? 이미 계약에 있어서 최초의 당사자가 최초 당사자죠.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죠.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뭐 당연하게 여기 볼까요? 이미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S라는 사람은 뭐 이게 이재용이라고 하고, 여긴 뭐예요? 누구예요? 또 하여튼 뭐 건물급 뭐 기업 인사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법원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on-signatory 나와야죠. non-signatory.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장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여튼 간에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프린시팔이 있어요. 원래 프린시팔이 있고 이제 에이전트가 있죠. 프린시팔 에이전트라는 게 있죠. 에이전트라는 건 이 사람이 이름으로 일단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사인하고, 이 사람이 또 얼마든지 유효하게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non-signatory가 되는 거죠. non-signatory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assignment라든지 그죠? assumption, 그죠? 뭐 이런 경우, 그냥 양도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그대로 양도되는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네토리가 결국은 뭔가 이 계약 자체가 양도되니까 결국은 여기 양도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3자가 결국은 논 시그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 자체가. 다시 이제 설명하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러면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뭐 있나 서류 잠깐요.
이게 이제 joining non-signatory to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돼 있어요. 이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초이스 오브 로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배우면 되고, 여기에 이제 원칙 자체가 리갈 시어리 자체가 보게 되면 뭐 assignment estoppel이죠. estoppel 되고 incorporation by reference 되고 assignment는 assumption, waiver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그 non signatory도 이제 유효하게 이제 가능하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관계, 그 다음에 third party beneficiary, 그죠? 제3자 이익에 대한 건 수익자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수익자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된가요? 예를 들어서 이 A와 B와 계약을 맺죠. A와 계약을 맺는 보게 되면 A와 B와 계약을 보험회사를 보면 인슈런스를 보면 A와 B의 계약이 결국 어떻게 돼요? C라는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 명의로 좀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사람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을 들어달라. 이게 제3자 계약이죠. third party. 제3자 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본 관계,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죠? 하여튼 AB는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일단 B가 이제 연락해서 자기가 오케이를 받아야 되겠죠.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온전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제3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3자고, 여기서 보게 되면, 되죠? 제3자 계약이죠? 제3자 계약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일 피어싱이라는 게 이제 알타의 건데, 이건 이제 회사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라는 게 쉐어홀더로 돼 있어요. 쉐어홀더로 돼 있지만, 여기에 이제 쉐어홀더 중에는 이제 메조리티 쉐어홀더도 있어요. 메조리티 쉐어홀더들이 뭐 정권 사기들이죠. 뭐 다 뭐 회사도 좌지우지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계약 자체가 이제 이 사회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제3자하고 이제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쉐어홀더가 바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계약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약 자체가 상당히 뭐 몇 사람 이사한테 뭐 이렇게 횡령 가깝게 그죠?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킥백하는 그런 수준의 계약이라 그러면, 그걸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쉐어홀더가 당연하게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죠. 이게 뭐야? 그죠? 논 시그니처리죠.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이제 알테고죠. 알테고랑은 또 다른 나니까, 또 다른 나는 아니에요. 또 다른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죠. 피어싱 더 베어, 창을 뚫고 장막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위 주주가 일개 주주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장막을 걷어내도록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구멍을 그죠? 뚫고 들어가서 그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일 피어싱, 알터에고 같은 케이스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 사건의 내용들이 요거만 지금 정리되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사건은 뭐 간단하게 요거하고 뭐 요거 정도나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고, 근데 사실상은 저 assignment, assumption, waiver, agency, third party beneficiary, bail piercing, alter-ego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bitration 요거 내용들은 이제 주로 이게 뭐 시그니터리가 양쪽인 경우, non 시그니터리가 양쪽인 경우, 이게 지금 다 이제 우리 판례에서 봤지만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non 시그니터리하고 시그니터리 관련
내용들이 판례들이 쭉 나와 있고 읽게 되면 재밌어요. 보게 되면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incorporation by reference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ssignment, assumption, waiver 케이스 당연하게 이제 양도한 경우는 당연하게 포기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 그죠? 대리와 관련 문제, 제3자 수익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매일